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요청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스텝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제가 시범 보이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거는, 날씨가 더운데 제가 하루 종일 레슨을 하고 저녁 시간에 찍는 영상이라 몰골이 좀 보기 안 좋아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스텝을 할 때 준비 자세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준비 자세에서 일단은 스플릿 스텝부터 하는데, 스플릿 스텝이라는 게 요즘에는 페더러가 워낙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페더러에 관심이 많으니까 페더러를 많이 따라 하는데, 페더러가 하는 스플릿 스텝이랑 예전에 이전 세대 선수들이 하던 스플릿 스텝은 조금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페더러는 제자리에서 하는 스플릿 스텝을 이렇게 한 발씩 뛰어요. 이렇게 한 발씩 뛰다가 잡죠. 잡고 하나, 두 발을 해서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잡고 한 발을 바로 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쨌든 잡아야 돼요. 이렇게 백핸드를 하더라도. 또 그러니까 항상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뛰다가 잡는 게 중요한데, 예전 스타일은 한 발씩 뛰지 않고 이렇게 두 발씩 뛰었어요. 페더러가 이렇게 한 발씩 뛰고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모든 발이 뛰어져야 돼요. 뛰고 있다가, 왜 이게 모든 발이 뛰다가 발이 모여져야 되냐면, 포핸드가 올지 백핸드가 올지, 오른손잡이는 포핸드가 올지 백핸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선을 앞에 향하고 상대방이 치는 거를 보다가, 이렇게 뛰는 상태에서 보다가 잡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다 그러면 세 걸음 오는 것까지. 근데 이 세 걸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호인분들이 뛰는 걸 못 뛰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보는 거를 안 하세요. 상대방이 칠 때 잘 보고 그 치는 볼에 맞춰서 스텝을 해야 되는데, 칠 때 안 보고 공이 넘어온 다음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늦게 출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 멈추질 못하고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테니스에서 스텝은 뛰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거리를 맞춰서, 내 타점에 맞춰서 멈추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멈추는 게 어려운 거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왼손잡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른손 분들은 백핸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뛰어도 되고, 이렇게 뛰다가 모아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멈추고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와야 돼요. 선수하고 동호인하고의 차이는 동작의 차이가 아니라 동작과 동작의 연결 속도의 차이예요. 보세요. 백핸드도 잡고 하나, 둘, 셋 치고 오는 것까지. 또 이 상태에서 한 발 나가고, 또 한 발 빠지고, 항상 좌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테니스는. 이 상태에서 뒤에 있다가도 짧다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멈추고, 또 대각선으로도 가고, 또 길 때는 물러나서 위치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한 거지, 공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질 못해서 못 치는 거는 아니에요. 쫓아가서 멈추셔야지 원하시는 샷을 치실 수가 있는데,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멈추질 못하고 스윙이 돼서 내가 치려고 했던 공이 아닌 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늦게 출발을 하느냐? 공이 넘어오고 넘어오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스텝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선이 처리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친 공이 넘어오고 내가 반응을 하면은 아무리 달리기가 빠른 사람도 제대로 원하는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치는 순간에, 그러니까 스플릿 스텝을 하는 타이밍도 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이 발이 나갈지 이 발이 나갈지 모르니까 그 잡는 타이밍이 상대방이 공을 스윙을 하는 순간에 잡고 바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리가 가깝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나, 둘 해서 쳐도 되고요. 또 한 발을 해서 쳐도 되고요. 또 길어. 그럴 땐 물러서서 쳐도 되고요. 나달 같은 경우는 포핸드가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백스텝을 하죠. 근데 백스텝을 하는 것도 항상 이렇게 이 라인 선상에서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이 짧게 옆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백스텝을 하고 또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백스텝을 해야 될 수도 있죠. 물론 뒤로 물러났을 때는 공을 치는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되고요. 또 짧을 때는 들어와서 치고 바로 어프로치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어프로치도 미리 계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발리 같은 경우도 어프로치에서 발리 연결도 치고 들어와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고 들어와서 멈추고 바로 한 발이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동작 연결이 늦어지고 또 발이 못 나가고, 이게 왜 그러냐, 시선 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고 들어와서 보면서 발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이 넘어오고 나서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반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스텝이 스플릿 스텝이라는 게 그 계주에서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받는 선수들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는 게 스플릿 스텝이죠. 또 복싱이나 태권도 겨루기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항상 뛰고 있잖아요. 빨리 나가든지 빨리 물러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스텝이 스플릿 스텝이에요. 스플릿 스텝은 그 거의 모든 종목 선수들이 뛰는 종목 선수들은 다 하는 거고요. 테니스만 스플릿 스텝이 있는 게 아니죠. 야구 선수들도 하고 또 이렇게 뛰어도 되고 이렇게 뛰어도 돼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세 걸음을 갔을 때 세 걸음을 오고 멈춰야지 내가 하고 싶은 스윙을 할 수가 있죠. 오면서 스윙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런닝 스트로크를, 공이 멀어서 런닝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선 처리예요. 그리고 상체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달리면서 상체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발은 움직이고 있어도 시선과 상체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동호인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플릿 스텝을 하고 뛰어갈 때, 스타트를 할 때 상체가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리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얼굴 쪽이나 이 어깨 쪽, 상체 쪽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서 멈추기도 어렵고요. 일단 몸의 중심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테니스 스텝에서 중요한 거는 스플릿 스텝, 준비하는 스플릿 스텝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멈추는 거고요. 가면서 잘,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쪽 상체는 팔을 들고 거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죠. 다리는 움직이죠. 이렇게 수평인 상태에서 마치 그 약간 높이가 있는 로봇 청소기처럼 위에 몸체는 그대로 있고 밑에 다리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빨리 위치를 바꿔서 볼을 보면서 멈추고, 그러니까 동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작과 동작의 연결을 얼마나 매끄럽게,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중요하죠. 멈췄다, 움직였다의 반복인데 멈추는 타이밍이 있죠. 스트로크 치기 직전에 이 자세에서 멈추고 친 다음에 바로 움직여줘야 되고, 또 멈춰서 치고 또 바로 움직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 스텝에서 자세히 보시면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져 있죠. 치기 전에 멈췄을 때는 디뎌져 있지만 스플릿 스텝을 하는, 움직이는 동안에는 이렇게 뒤꿈치가 들려있는 게 스타트를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뒤꿈치가 스플릿 스텝에서 이렇게 들려져 있어야 빨리 나갈 수 있고요. 멈췄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멈춰야 되고요.
또 다음 동작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동작과 동작의 연결을 매끄럽게 또 상대방이 치는 거를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뛰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셔서 잘 멈추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멈춘 다음에 치고 또 다음 동작 연결을 또 바로 하셔야 되고, 항상 치고 나면 다음 거를 또 준비를 하셔서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하체에 힘이 많이 좋아야 되는데, 테니스는 팔 운동이 아니고 전신 운동이면서 유산소 운동이고 하체가 더 운동이 더 많이 되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체의 힘을 많이 기르려면,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줄넘기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줄넘기를 얼만큼 해야 되냐? 그 줄넘기를 하루에 3,000번씩, 그러니까 하시다가 끊어져도 괜찮아요. 끊어지면 다시 이어서 개수를 세도 돼요. 그래서 3,000번씩 일단 30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체의 힘이 훨씬 좋아질 거고요. 그 하체의 힘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려면 그 다리를 한쪽 드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서 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 하체의 힘이 되면 움직이는 거, 멈추는 거를 굉장히 빨리빨리 이어갈 수 있죠. 또 반대발도 다리 한 짝 들고 그대로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정도 하체의 힘이 되면 움직임 얼마든지 빨리빨리, 테니스 치는 움직임을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테니스에서의 스텝은 움직이는 거, 멈추는 거, 이 동작의 연속이고요.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체 힘을 좀 길러서, 중요한 거는 위치를 계속 바꾸시는 동안에 상체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리만 움직이고 또 계속 움직였다가 멈추고 또 치기 전에 멈췄다가 또 다시 움직이고, 공이 끝날 때까지, 포인트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뛰어야 돼요. 근데 계속 뛰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멈춰야죠. 공을 치기 전에. 발리 하실 때도 동호인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상체를 먼저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을 보는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에 공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팔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얼굴 쪽이, 어깨 쪽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몸의 균형도 깨지고 또 볼하고의 시선도 흔들리고, 그래서 멈추고, 이 상태에서 멈추면서 시선을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몸의 중심을 잘 잡아 놓은 상태에서 멈추고, 멈춘 상태에서 스윙 샷을 하고 해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볼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얘기가 조금 두서없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잘 멈추셔야 되고, 또 그 전에 스타트 하시기 전에 잘 보셔야 되고, 또 동작과 동작의 연결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체의 힘을 길러야 되고, 줄넘기를 해서 또 멈추는 근육을 만들어 놓고 잘 멈춰서 또 뛰고 멈추고, 이런 거를 연속해서 이어서 하실 수 있으면, 일단 공을 쫓아가서 잡아 놓으면 치는 거, 이거는 동호인분들 연습 많이 하셨거든요. 동호인분들이 공을 못 쳐서 테니스를 잘 못 치는 건 아니에요. 뛰는 게 어려운 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뛰는 게 어려울까? 공을 늦게 보기 때문에 뛰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시는 거, 또 잘 뛰시고 잘 멈추시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스텝을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또 추가로 영상을 또 올려서 최대한 동호인분들이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테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